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가 죽고 남은 인생, 오로지 나를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유언대로 자식들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유언대로 자식들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습니까? 한 남자가 내린 선택은 가족을 뿔뿔이 흩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아버지, 그 여자가 재산 노리는 거 모르세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죠. 여보,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당신의 모든 걸 아이들에게 남겨주세요.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72세 박재민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66세 여인 한순덕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1장 마이너스 성공한 아버지의 고독. 2022년 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박재민, 당시 69세. 그는 40년간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고 큰아들 박민수는 중견기업 부장, 둘째 딸 박민지는 약사, 막내 아들 박민호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재민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18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내 김영애 여사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보다 먼저 가게 돼서. 병실에서 영애 씨가 재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괜찮을 거야. 재민 씨는 애써 웃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영애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챙겨줘요. 특히 민수는 집 대출도 있고 민지는 약국 확장하려고 돈이 필요하대요. 민호도 결혼 준비해야 하고. 알았어. 걱정 마. 당신 노후 자금은 충분히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아이들한테 주세요. 약속해요. 영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재민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22년 2월 3일 김영애 여사는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반려자의 죽음. 재민 씨의 세계는 그날부터 멈춰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재민 씨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아버지를 챙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 끝나고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무제를 마친 다음 날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슨 재산 정리?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된 것들 있잖아요. 상속세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돼요. 둘째 딸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약국 확장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막내 민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신혼집 계약금이 아직 부족해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재민 씨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알았다. 천천히 얘기하자. 재민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민 씨는 혼자 넓은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녁을 먹을 때면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주말은 회사 일 때문에 못 가요.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아빠, 약국이 요즘 정말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민지는 2달에 한 번 들렀다가 30분도 안 되어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바빠서 연락 못 드렸네요. 민호는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민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적막했고 식사는 대충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어느 날 재민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재민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 씨는 오랜 친구 이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나 재민이야. 재민이.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너는? 나? 나는 요즘 시니어 센터 다니면서 재밌게 지내. 거기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 좋더라고. 시니어 센터? 응, 우리 동네에 있는데 등산도 가고 탁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 너도 한번 와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재민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집에 있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2022년 6월 재민 씨는 처음으로 시니어 센터를 찾았습니다. 송파 시니어 센터. 재민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노인들이 탁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 봐요. 센터 직원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친구 소개로 왔습니다. 아, 이성훈 선생님 친구시군요. 등록 먼저 하시고 편하게 둘러보세요. 재민 씨는 어색하게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창가 쪽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안경을 쓴 그녀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평온해 보였죠. 재민아, 여기. 성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민 씨는 친구에게로 갔습니다. 어때? 괜찮지? 응. 생각보다 좋네. 이리 와봐. 사람들 소개시켜줄게. 성우는 재민 씨를 이끌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읽던 여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덕 씨, 새로 오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박지민 씨예요. 제 오랜 친구죠.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순덕, 66세. 그녀의 눈은 맑았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순덕입니다. 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재민 씨는 시니어 센터에 자주 나갔습니다. 처음엔 성훈과 어울렸지만 점점 순덕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순덕 씨도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했죠.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요즘은 주로 수필을 읽어요.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책을 별로 안 읽었는데. 뭐가 재밌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요. 위로도 되고 생각할 거리도 생기고 그래요. 재민 씨는 순덕 씨와 이야기하는 게 편했습니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고 조용히 들어주었으며 때로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재민 씨, 많이 외로우시죠? 어느 날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정말 힘들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떠나고 한 3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순덕 씨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시간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요. 주변을 보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재민 씨와 순덕 씨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센터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같이 산책을 가고 때로는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재민 씨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2022년 가을 재민 씨의 집에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음식을 차리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자식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민수가 가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왔니?
어서 들어와. 하지만 분위기는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자식들은 무표정했고 식사 중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제가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대출이 좀 부족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재민 씨는 놀랐습니다. 5천만 원? 그건 좀.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저도 약국 확장하려면 8천만 원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민호도 가세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차를 바꿔야 하는데 3천만 원만요. 재민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나한테 1억 6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니? 빌려달라는 거죠, 아버지. 민수가 정정했습니다. 내가 돈이 무한정 있는 줄 아니? 너희 어머니 병원비에 장례 비용에 이미 많이 썼어. 그래도 아버지 예금이 2억은 있잖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내 노후 자금이야. 나도 살아야지. 재민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유언하실 때 우리한테 다 주라고 하셨잖아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민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알았다. 생각해 볼게. 그날 추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서둘러 떠났고 재민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재민 씨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재민 씨는 시니어 센터로 갔습니다. 순덕 씨가 그를 반겼습니다. 재민 씨, 추석 잘 보내셨어요? 그저 그랬어요. 재민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순덕 씨는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할 말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센터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재민 씨는 자식들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내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다 주라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고 돈만 달라고 하고. 순덕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민 씨,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재민 씨는 행복하세요? 재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조카들이 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조카들이 찾아왔죠. 삼촌 재산을 달라고요. 저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네. 제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걸 저랑 상관도 없는 조카들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돈으로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순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유언을. 재민 씨,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덕 씨가 재민 씨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부인께서는 아이들만 생각하셨어요. 재민 씨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재민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재민 씨한테도 인생이 있어요. 아이들은 다 컸어요. 각자 벌어서 살아요. 근데 왜 재민 씨는 희생만 해야 하나요? 순덕 씨의 말은 재민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재민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순덕 씨가 재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재민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재민 씨는 달라졌습니다. 순덕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센터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등산도 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배웠습니다. 재민 씨는 오랜만에 삶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재민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등산을 마치고 순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산에 오르니까 좋네요. 앞으로 자주 가요. 우리. 좋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났고 전화도 자주 했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민 씨는 순덕 씨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순덕 씨, 솔직히 말하면 저 요즘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요. 어느 날 저녁 재민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순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재민 씨. 저도 재민 씨와 함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순덕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재민 씨,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재민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재민 씨, 우리 나이에 그냥 연애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순덕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재민 씨가 저와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요. 재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결혼요? 네. 저는 또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 싶기도 해요. 무슨 상황이요? 재민 씨, 우리 나이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만약 제가 재민 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저도 최소한의 보장은 받고 싶어요. 순덕 씨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나 유산 같은 거요. 저는 재민 씨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제 노후도 걱정돼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재민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순덕 씨 말이 맞아요.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재민 씨,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재민 씨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혼. 그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2023년 1월 설날. 재민 씨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너희를 불렀다. 재민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 민지, 민호가 모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나 재혼하려고 한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혼이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정신 멀쩡해. 나 한순덕 씨라고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분이랑 결혼할 거야.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가 재산 노리는 거 모르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순덕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재민 씨가 반박했습니다. 아니긴요.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죠. 민수가 흥분했습니다. 애들아,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다 주라고 하셨잖아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너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외롭고, 나도 힘들고, 나도 행복하고 싶어. 왜 나는 안 돼?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가족? 너희가 언제 나한테 가족처럼 대해줬니? 돈 달라고 할 때만 찾아오고. 재민 씨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나 결혼할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 재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재민 씨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순덕 씨, 제가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반대하더군요. 심하게요. 재민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민 씨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닌지. 순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민 씨가 순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 씨, 우리 결혼해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순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재민 씨.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재혼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그 여자가 법적 배우자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그 여자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아버지, 그건 저희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에요. 그걸 그 여자한테 줄 수는 없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 돈이 아니라 내 돈이야. 재민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랑 결혼하시면 저희는 아버지랑 연 끊을 겁니다. 민수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끊으려면 끊어. 재민 씨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떠났습니다. 2023년 3월 재민 씨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순덕 씨가 119를 불렀고 재민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2주간의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순덕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재민 씨를 돌보고 식사를 챙겨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민 씨, 아이들한테 연락하세요.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들이 알아서 올 거예요. 재민 씨,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재민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자식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아버지, 건강 괜찮으세요? 민수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 이번 일로 정신 차리셨죠? 그 나이에 결혼은 무리예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재민 씨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결혼은 못하겠구나라는 안도감이었죠. 나 퇴원하면 바로 결혼할 거야. 재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식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나 이번에 죽을 뻔했어. 그래서 깨달았어. 인생은 짧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해. 그리고 너희한테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 재민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 이미 순덕 씨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변경했어. 그리고 유언장도 썼어. 뭐라고요? 민수가 경악했습니다. 내 재산의 60%는 순덕 씨한테 주고 40%만 너희 셋이서 나눠 가져. 병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재민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재민 씨는 순덕 씨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순덕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재민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재민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순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웠고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했고요. 알아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재민 씨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재민 씨 아이들이 재민 씨를 너무 미워해요. 저 때문에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순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재민 씨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정말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순덕 씨, 재민 씨, 저는 재민 씨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노후에 대한 불안, 외로움, 경제적인 걱정.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재민 씨는 순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 씨, 그게 뭐가 나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재민 씨 가족은 어떡해요? 가족. 재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재민 씨는 혼자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민 씨는 아내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당신의 모든 걸 아이들에게 남겨주세요. 재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부탁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재민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민 씨가 문을 열자 막내 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야? 민호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형하고 누나가 변호사한테 알아봤어요. 아버지 결혼 막을 방법 있냐고요. 재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정말?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버지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행복은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어요. 민호야. 아버지, 순덕 이모님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래. 순덕 씨는 나를 사랑해. 그럼 결혼하세요. 저는 찬성할게요. 민호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재민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재민 씨는 세 자식을 모두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재민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 순덕 씨랑 결혼 안 할 거야. 정말요, 아버지? 민수와 민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한테 재산을 다 주지도 않을 거야. 네. 나 남은 인생 내가 쓸 거야.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재민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순덕 씨랑은 결혼은 안 하지만 계속 만날 거야. 동반자로서 함께 할 거야. 아버지, 그럼 저희는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다 컸어. 각자 벌어서 살아. 내가 죽고 나면 남은 거 너희가 나눠 가져. 그 전까지는 내 거야.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말이야. 재민 씨는 자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너희가 보고 싶고 사랑해. 하지만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겠어요. 민수와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따뜻했습니다.